오늘도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요 행복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은 불행해져 버린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꽃은 옆에 있는 꽃과 경쟁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피어날 뿐이다. 너는 꽃이 되어라. 맑고 향기롭게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이런 맑음과 향기와 운치가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제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고와 조언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그들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고나 조언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내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은 충고와 조언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고마운 마음도 잠깐 점점 더 짜증이 솟구칠 것입니다. 이것은 참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견은 다른 사람의 일이나 상황에 대해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참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 코를 못 닦는 것이 남의 코 닦으려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일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에 참견함을 비꼬는 말입니다. 내 사람을 최고로 키워내는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앨런 로이 맥기니스는 충고와 조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조언하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올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어떤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기 때문일 경우가 더 많다. 자신이 그로 하여금 내부에 묻혀있던 문제를 끄집어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분명해지고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충고를 아낀다. 이는 남의 일에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참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이 역시 참견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존경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입니다. 참견이 심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견이 심하면 갈등을 유발합니다. 참견이 심한 행동은 종종 갈등을 유발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발심을 가지게 되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견이 심하면 신뢰를 상실합니다. 반복적인 참견은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견이 심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참견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끼어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견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자신의 삶에서 참견을 줄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참견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이 정말 필요한지,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지지와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감 표현을 사용하세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는 그 점에 대해 이해합니다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면 자신의 의견을 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 주제를 선택하세요. 대화할 때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하세요. 타인에 대한 험담 대신 그들의 장점이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세요. 험담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으세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나 자신의 참견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참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참견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나의 감정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참견에 대해 때로는 정중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에게 그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정중하게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바꾸세요. 상대방의 참견이 계속될 경우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할 사항이야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하세요. 상대방의 참견을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의견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견하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 참견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면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설명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불필요한 참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타인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가장 훌륭한 조언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조언은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데 괜히 끼어들어 주제 넘게 참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속사정도 잘 모르면서 쉽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감사합니다.